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에 나는 명문 하드 녹스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나는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래하던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한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보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은 재산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목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용하지 않은 신념이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자 금전적인 상실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친구들에 대한 풍부한 신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사실과 함께 더욱 중요한 발견을 하였는데 신념은 온 세상에 돈을 모은다 해도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쓰고 싶은 만큼 충분히 돈을 갖고 있던 시절 나는 돈이 영원한 힘의 원천이라고 믿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신념의 가치를 깨달은 후 신념 없이 벌어들인 돈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의미한 물질이라 믿게 되었다. 또한 생애 최초로 끈질긴 신념이 가진 엄청난 힘을 깨달은 후 내가 그런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는 놀랍고도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내가 신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곳은 숲속이었다. 당시 나는 붐비는 도시, 문명세계의 소음, 사람에 대한 공포로부터 멀리 떨어져 조용히 명상에 잠기고 싶었다. 나는 숲속에서 한동안 명상에 잠겨 있었다. 온 세상이 정적 속에 잠겼을 때의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윽고 숲속을 돌아다니던 나는 우연히 도토리 하나를 주웠는데 거대한 참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는 그 뿌리 근처에 박혀 있었다. 나무의 크기가 얼마나 우람했던지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도 꽤 큰 나무였을 것 같았다. 거대한 참나무 밑에 서서 그것의 작은 후손을 손에 넣고 들여다보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큰 나무도 작은 도토리에서 성장했겠지. 한 사람이 평생 키운다 해도 이만한 크기로 키워낼 수 없을 거야.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의 한 형태가 나무의 도토리를 열리게 하고 땅에 떨어뜨려 싹트게 하고 지면을 뚫고 나오게 하여 하늘을 향해 성장하여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가장 위대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은행 예금이나 물질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보를 계속하던 나는 반짝이며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발견했다. 그때쯤 피곤했기 때문에 시냇가에 앉아 쉬며 바다를 향해 마치 춤을 추며 흘러가는 듯한 리드미컬한 물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비슷한 시냇가에서 놀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음악 같은 물소리를 감상하며 나는 다시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느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말을 걸어와 물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물, 반짝이는 순수한 물이여. 인간과 모든 짐승과 초목의 고향, 물. 아, 네가 인간의 언어를 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의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너는 속세의 수많은 나그네에게 갈증을 풀어주었고 꽃을 자라게 했고 증기로 확장되어 인간이 만든 기계의 동력이 되어주었으며 다시 액화되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너는 하수관을 청소하고 도로를 말끔하게 씻기고 인간과 짐승에게 끝없이 봉사하며 언제나 너의 근원인 바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정화되어 다시 봉사의 여정을 시작하지. 오직 한 방향, 네가 나온 바다를 향해 너는 움직일 뿐이구나. 너는 끊임없이 왔다 가지만 언제나 그런 일에 만족하는 것 같구나. 물,
깨끗하고 순수하며 반짝이는 물질. 아무리 많은 오물이 너를 더럽힌다 해도 너는 네 스스로 정화될 줄 아는구나. 물, 너는 창조될 수도 파괴될 수도 없이 언제나 처음 그대로 한결같지. 그리고 너는 모든 생물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베푸는 선행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지상에선 존재할 수 없으니까. 시냇물이 잔물결 치고 제잘거리며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모든 형식의 지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혜와 접할 수 있었다. 작은 도토리에서 거대한 참나무를 만들어내고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솜씨로 양치류 잎을 디자인한 그 힘을 접한 것이다. 나무 그늘이 깊어지고 날이 저물려 하고 있었다. 태양이 천천히 서쪽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자 나는 태양도 역시 내가 얻은 놀라운 교훈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양의 은혜로운 도움 없이 도토리가 참나무로 변하는 일 따위는 일어날 수 없다. 또 태양의 도움 없이는 반짝이며 흘러가는 시냇물은 영원히 바닷속에 갇혀 있을 것이고 지상의 생물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얻은 교훈 중에서 아름다운 핵심이었다. 나는 흐르는 시냇물에 깨끗이 씻긴 작은 조약돌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손에 쥐자 한층 더 감동적인 교훈이 내 속에서부터 들려왔다. 인간이여, 네 손에 쥐고 있는 기적을 보라. 나는 돌멩이일 뿐이지만 사실은 작은 우주란다. 그 속에는 저 멀리 내가 별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 나는 죽어있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겉모습은 진실이 아니야. 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내 분자들 속에는 무수한 원자가 들어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도 모두 작은 우주란다. 그 원자 속에는 무수한 전자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 나는 겉모습은 딱딱하지만 생명 없는 돌덩어리가 아니고 무수한 에너지 단위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모임이야. 오, 속세의 나그네여. 내가 얻은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주의 위대한 힘은 보이지 않는데 있다는 걸 깨달아라. 생명의 가치는 은행 예금 따위로 불어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숲속에서의 명상은 작은 조약돌조차 그 안에 법과 질서를 간직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작은 조약돌 속에 낭만과 자연의 진실이 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자연의 법과 질서,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 예전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밀접한 신뢰를 가져보지 못했다. 나무와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내 지친 영혼이 잠시나마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우주의 무한한 지혜가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보고 느낄 수 있었으니 말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신념의 근원인 무한한 우주의 지혜를 그때처럼 강렬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반짝일 때까지 나는 새로 발견한 낙원에 머무르다 마지못해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질을 끌어모으느라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는 가혹한 문명의 법칙에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기 위해서. 나의 은행 계좌는 말소되었고 거래하던 은행은 파산했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백만장자보다 부유하다. 신념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나는 또 다른 은행 예금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내 힘의 근원은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유롭고 무한하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나는 풍부한
나의 신념에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1929년 대공황을 거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이곳에서도 이제 파산을 경험한 우리 나폴레온 힐의 대자연 속에서 근원 에너지를 느낀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에 묵었던 결핍 에너지를 놓아버리고 새로운 2021년에는 우리의 풍부하고 부유한 나의 근원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부유함을 끌어당기도록 해보세요. 우리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에서 우리 우주님들을 매우 사랑하고 감사하며 더 없는 기쁨을 송출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